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2년 연속 매출 성장세에도 5천억 원대 적자를 내며 흑자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23 회계연도에서 총 매출이 6조 9,315억 원으로 전 회계연도보다 약 5%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9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8억 원 개선됐지만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고금리 등 여파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전달 대비 1.1% 상승했던 소매 판매가 4월에는 마이너스 1.2%로 돌아섰습니다. 1분기 GDP의 깜짝 성장에도 2분기가 시작되는 첫 달에 소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승용차와 통신기기, 가구 등 내구재 판매가 5.8%나 빠졌습니다. 최근 6개월간 계속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가 수출 회복세에 미치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2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할 여지가 커졌다라고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 도발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내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7일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28일 밤부터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띄워보내는 등 연이은 도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30일엔 초대형 방사포 18발을 발사하고 GPS파 교란도 30일까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더불어서 아직 끝이 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하마스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각국이 앞다퉈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고 무기 수출 경쟁 역시나 치열한 상황인데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K방산 러브콜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산주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로써 이렇게 5월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이나 이 셀인 메이라는 말이 결국 오늘 우리 이번 달에도 좀 적용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의 주가도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도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건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다가오는 6월장의 시장 전략을 좀 탄탄하게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우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물론 뭐 전문가님과 일찍이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셀인 메이라는 말이 전혀 적용이 안 되고 너무나도 즐거운 한 달이었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 대응이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오늘도 우리 시장 뭐 PCE 지표를 좀 대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했는데 오늘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그래도 5월의 마지막 날을 좀 좋게 마무리를 했고 특히 전일 미증시가 이제 안 좋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견조한 모습 보여주면서 6월 달은 좀 희망을 우리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제 시장 설명 좀 짧게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계속해가지고 어저께는 이제 뭐 기간도 이제 던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대 미국,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개인이라든가 기관
이렇게 우리가 꼽을 수 있겠고 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가 연일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에 따라서 오늘 증시가 비교적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5원 정도 올라서 1,385원 이렇게 좀 기록을 하면서 환율적인 측면에서 좀 불안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이 아직까지 코스피가 바닥을 잡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돌려서 이 코스닥도 보시면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코스닥 역시 이 좀 불안한 모습이었죠. 차트상 보면은 어제도 뭐 음봉 하나 나오고 나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 저항대를 돌파했죠, 하방으로. 그리고 나서 이런 캔들까지 나와주면서 음봉 캔들. 좀 불안한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이런 이 바닥은 잡아줬고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그리고 또 바이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축을 꼽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에서 이제 자동차 이렇게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와줬고 지금 다 이 코스닥의 지금 어떤 차트의 흐름 비슷하게 지금 비슷한 곳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향후에 우리가 좀 6월 달에는 2차 전지 쪽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이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얼마 전에 액면 분할 요 이슈가 있었어요. 액면 분할. 보통 액면 분할은 시장에서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데 이 액면 분할 나오고 난 날 갭상승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에코프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산업적으로 봤었을 때 이 2차 전지는 아직도 이제 고평가 논란이 아직도 수그러들지가 않고 있어요. 이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전망치도 그렇고 최소 2분기, 지금이 2분기인데 2분기는 끝나야지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전망이 잡힐 것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업황이 실적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업황 개선에 따른 어떤 주가 이 상승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차트상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 에코프로가 오늘 보여줬던 요 패턴 이거는 쭉 단기적인 어떤 상승 파동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얼마 전에 있었던 액면 분할 나오고 나서 이 시작점 이 지점까지는 기술적 반등 좀 나올 가능성이 6월 달에는 좀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 쪽이 전일 이제 엔비디아가 좀 급락이 나왔죠. 조정이 나옴에 따라서 오늘 일부 반도체 업종들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뭐 HBM 관련된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특히 대표적으로 DI 또는 테크윙 이런 종목들은 오늘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지금 그래서 이 DI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지금. 그리고 또는 내가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내가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잡을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22,500원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이제 한번 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논리에서 본다고 하면은 남아있는 어떤 이 상방 쪽에 이 공간이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지만 역으로 돌파 흐름이 22,500원에서 강하게 나오면은 이때 신규 매수를 해도 늦지가 않으면서 이때 나오는 이 상승 파동은 이전에 이런 고점을 가볍게 그냥 넘기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DI. 그래서 이 HBM 관련주 중에서 테스트 장비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DI를 중심으로 해서 22,500원 DI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추세 판단을 단기적으로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굉장히 정확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료집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 최근에 이런 뭐 적산병 패턴이라든가 해서 제가 만든 자료집 신청하시면은 제가 또 신청하시는 분들께 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6월장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시황 분석을 듣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가 주식 매매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차트 분석인데 이 캔들 읽을 줄 모르면 차트 분석 어렵겠죠. 하단을 참고하시면 관련한 자료집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자료집도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좀 특징적인 테마들을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테마를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지금 일단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2차 전지에 거의 목말라 맞아요. 있었죠. 너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 후유증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제가 강세 테마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일단 의료 AI 쪽인데 이 의료 AI 쪽을 우리가 이제 볼 때 뭐 이거를 중기적으로 볼 것인가 뭐 지금은 제가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달에는 지금 3월 달부터는 전력 설비라고 하는 확실한 이 월별 테마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6월 달에는 아마 6월 초 중순까지는 의료 AI가 6월 초 중순 요 정도까지는 의료 AI가 굉장히 시장을 또 한번 뒤흔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이제 징조가 보이고 어제 오늘 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의료 AI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AI에 들어가는 품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 관련되거나 또는 그러니까 플랫폼 AI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후보 물질, 단백질 후보 물질을 이것저것 교배를 해서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어떤 이 후보 물질 그 부분은 이제 하는 플랫폼 쪽, 플랫폼 관련된 AI가 있고 또 뭐 루니처럼 어떤 뭐 이 환자가 어디가 안 좋은데 그거를 AI가 자동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분에게 이제 진찰을 받고 진료를 받아야지 그 부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부터는 이제 의료 AI가 이제 생기면서부터는 AI가 자동으로 해서 우리 몸을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시장은 뭐 미래성이 있어요. 일단 이 미래성. 그래서 아마 지금 2024년도인데 이 업황 쪽으로 보면은 지금 2025년도서부터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제 흑자를 실현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가 2025년도 이제 끝날 때 연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흑자 구조로 넘어가는 기업들이 더러 생길 것으로 보여져요. 이거 생기면은 또 한 번 이 의료 AI 쪽은 난리치겠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 이 주가들은 비교적 저점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의료 AI 쪽을 좀 살피신다면은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좀 편안하신 그 상태에서 종목을 좀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의료 AI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뭐 딥노이드 대표적으로 이제 있는데 뭐 필리핀 쪽으로 해서 진단 보조 AI 쪽으로 해서 MOU를 체결했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 필리핀 혹시 앵커분님 가보셨어요? 필리핀? 네, 저 한번 가봤습니다. 네, 저는 못 가봤는데 필리핀은 이 섬으로 많이 이어졌다고 그래요. 네. 그 섬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는 병원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좀 아무래도 적죠. 병원이 있다고 해도 뭐 섬을 건너야 돼, 배를 타야 되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 AI가 이런 곳에서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적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개척을 딥노이드가 했어요. 요게 이제 앞으로 K가 붙어요. K 뭐 의료 A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뭐 정확한 어떤 타이틀은 안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붙는 게 K예요. K.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업계 최초로 올해 연간 기준으로 해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줬고 뷰노 밑에 보시면은 1분기에 매출이 늘고 적자폭이 축소된 유일한 이 의료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의료 AI 쪽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한해서는 매출도 좀 줄었고요. 영업이익이 매출이 줄다 보니까 영업이익의 어떤 적자폭은 좀 늘어나는 안 좋은 부분을 보여줬고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많이 내려갔죠. 그러다가 지금 이게 여기로 넘어오는 그런 스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 잘 들으시면은 이 의료 AI 쪽으로 해서 전반적인 3개년, 4개년도의 어떤 흐름을 지금 짚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루닛이 의료 AI 쪽으로는 과거에 절대적인 대장주였죠. 그래서 바이오마커가 있는데 이 이중항체 접합제, 이 엔허투라고 있어요. 이 부분과 이제 효능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치료제와
이 루닛이 만든 어떤 바이오 마커를 이 효능을 비교를 해봤더니 성능이 거의 비슷하더라, 효능이. 그래서 이 AI 쪽에 이 의료 AI 쪽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내용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딥노이드인데 개인적으로 지금 의료 AI 쪽의 이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 고점 대비해서 이제 주가 이 조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종목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조정폭이 한 70에서 한 60% 이상 보셔야 돼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이 딥노이드 차트 한번 열어보세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 이 찍었던 요 저점이 퍼센테이지 이 조정폭이 몇 %인가? 이거 보시면은 계산을 해보시면은 70에서 60%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조정폭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정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받았다. 그러면 과연 이쯤에서 어떤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또는 업황 개선을 노릴 수 있는 유의미한 실적이라든가 차트에 대한 어떤 이 포인트가 나오는 것인가? 근데 일단 이 부분에서 이 바닥에서 기둥을 하나, 두 개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개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1번, 2번 구간에서 이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 이야기는 앞으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어떤 이런 흐름이라든가 뭐 기타 이런 흐름 등등의 1번, 2번의 어떤 이 패턴을 보인다고 하면은 이 자리서부터 굉장히 무섭게 단기적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료 AI를 6월 중순 정도까지, 6월 중까지 테마로, 이달의 테마로 찝은 이유가 바로 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은 큰 생명력을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저항대, 이런 저항대마저 만약에 돌파된다면 이거는 새로운 추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리하면은요, 2023년도, 4년도, 2025년도 이렇게 3개년도만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럼 실적이 이때 안 좋았어요. 그죠? 안 좋았죠? 그리고 나서 이때 안 좋았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그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 그러다가 2024년도에 또 한 번 밀리죠.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2023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매출액도 다시 늘어나고 그리고 적자폭도 줄어들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면서 2026년도.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시점인데요. 시점이.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아직까지 흑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개선이 많이 안 됐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 주식은. 항상 주식이 가장 크게 올라갈 때는 실적이 빵 터지고 그럴 때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처럼 최근처럼 이런 어떤 미래 산업군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은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이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이런 흐름에 이 초점을 맞추면서 의료 AI 쪽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딥노이드인데 이 차트를 한번 줄여볼게요. 우리가 차트를 크게 해서 봤었을 때는 일부 이제 1번, 2번, 3번 기둥 1번, 2번, 3번 기둥 해서 바닥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 자리가 단기 바닥될 가능성이 있다. 이 논리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트를 이제 줄여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런 곳이 있죠. 과거에 7,000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7,000원이라고 하는 곳이 과거에는 돌파가 되면은 굉장히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왔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런 곳들은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게 주가가 밀렸다. 그러면 지금처럼 다시 올라오고 나서 좀 지지 흐름을 보이기에는 좀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추세가 아예 무너지면서 아마 이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런 7,000원짜리를 지지를 해주고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급등 나오고 나서 이 조정도 충분히 나왔죠. 충분히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나온 급등이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이 급등은 이 의료 AI 쪽의 어떤 이 반등세는 우리가 주가 어떤 수준으로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최소 10,000원 정도까지는 지금 오늘 끝난 가격이 8,400원이에요. 8,400원에 끝났는데 종가 기준으로 최소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가면은 조금 더 11,000원 정도까지 지금은 일단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 상승폭도 꽤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 바닥에서 방향을 전환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루닛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인데 차트가 다 비슷하죠. 루닛 같은 경우는 지금 25,000원을 잡고 있죠. 그래서 25,000원은 과거 굉장히 강한 상승 나왔던 자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지지 흐름 나와주고 다시 한번 지지 흐름 나와줬을 때, 그럼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해석을. 이거는 1번이냐 2번이냐인데, 이거는 지금 1번으로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루닛 같은 경우도 이 35,000원에서 4만 원인데, 일단은 35,000원 정도까지 보수적으로 잡고, 그리고 나서 이런 저항대 하방 쪽에 이런 저항대를 돌파되고 나서는 다시 한 그냥 그 다음 어떤 저항대인 4만 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결국에 루닛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 그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박스권. 그럼 문제는 1차 박스권 그리고 2차 박스권 이렇게 해서 목표가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1번 돌파되면은 2번까지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시면은 과거 지금 이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리 차트 크게 해서 보시면은 돌파 흐름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까지 해주죠. 확인.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자리라는 이 소리예요. 이 자리 자체가.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어떤 지지세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반등은 꽤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는 단기 바닥을 저는 이제 25,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오늘 끝난 가격이 28,750원이니까 한 10% 정도 또 여유를 가지고 하방 쪽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뷰노도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뷰노인데, 추가 상승 시에 단기 추세가 확신이 된다.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루닛으로 이제 사례를 돌아봤을 때, 루닛 같은 경우 지금 목표가를 단기를 35,000원, 4만 원 보고 있는데, 이 4만 원이 상방으로 돌파될 시에는 이거는 강한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뷰노 이제 보시면은 뷰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바닥에서 이제 이 저점을 잡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와중에 최근 고점에서 많이 주저앉았고, 이 지점인데, 이 지점은 강한 반등 나오면서 이전에 뭐 이런 곳들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34,000원.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하지만 지금 실적이 안 잡혔기 때문에 좀 중간 단계인 31,000원이라든가 32,000원 요 정도까지 1번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1번 목표가 돌파됐을 시에는 2번 목표가,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의료 AI 쪽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6월 달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의료 AI 쪽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싶고, 의외로 시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6월 중순까지는 좀 테마성 이슈로 의료 AI 관련한 종목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다라고도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공부를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 함께 볼 수 있으니까요. 시장 공부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 텐데, 많은 분들이 근데 왜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 같이 공부하면 좋은 걸까? 왜 같이 하면 다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 오늘의 직구 종목들 리뷰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조선업종 많이 강조를 드렸고, 대표적으로 이제 5월 23일 날 여러분들께 한화엔진
오늘의 직구 종목으로 이제 드렸고 굉장히 좋은 성과로 이제 여러분들이 12.78% 충분하게 최고가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고 설명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용을 내가 이해한 상태에서 그리고 비교적 그래도 좀 업황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종목을 보유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추세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계속 이 머릿속에 이 습득을 하는 그런 순간 습득을 하시면은 향후에 이런 것들이 언제 발휘가 되냐면은 지금 조선업종이 오늘 조금 밀렸죠. 이럴 때 이 밀릴 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저점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내가 뭐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 알고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괜찮다는 거. 일단 조선업종은 뭐가 특징이냐면은 요게 특징이에요. 요게 이제 앞으로 또는 과거 3개년도에 어떤 영업이익을 전망을 했었을 때 증감률이 어떻게 돼요? 50%씩 막 늘어나요. 영업이익이. 지금 이런 산업군은 우리 지금 우리가 이 증시에서 굳이 꼽는다고 하면은 반도체 있겠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정말 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섹터에서 나오는 그 수치예요. 그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조선업종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조선업종은 떨어졌을 때 이거 또 역시 조선이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응? 관심을 더 내가 어디서 에이밍을 할 것인가 이 관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16일 날에는 PSK 홀딩스에서 후공정 반도체 관련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변동이 굉장히 빠르게 잘 나와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계속 방송에서 이제 리뷰 시간에 이제 계속 드렸고 오늘 이제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 주가 변동폭은 없었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안 좋았던 그 와중에도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을 잘 잡았고 여기 올라타는 순간 이거는 고점 경신하면서 DI라든가 테크인 같이 오늘 급등 나왔던 반도체 장비 쪽 있죠. 그래서 이 PSK 홀딩스도 그런 흐름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 회사 자체가 그래서 지금 뭐 실적도 받쳐주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거겠지만 이런 실적이 좋고 이제 앞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이 리플로우 장비라던가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디스컴이라고 하는 이런 장비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뭐 이 반도체에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적층으로 쌓는 어떤 특이한 HBM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이 리플로우라든가 이 디스컴 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주가에 덜 반영돼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AP 이성도 말씀드리고 나서 빠르게 급등이 잘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드렸고 하루 이틀 있다가 한 3일 3거래일 이틀에서 3거래일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10.22%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밀렸어요. 그죠? 만약에 못 나왔으면 다행히 오늘 이 정부 정책 우주항공 정부 정책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작점이 여기였죠. 이럴 때 이제 빨리 빠져나와야죠. 안 빠져나오면은 쭉 밀려버렸죠. 오늘 다 밀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조선업종 계속 이제 이게 지금 4월 달에 계속 조선업종 갖고 한 거예요. 4월 달에는. 그래서 STX 중공업인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한 달. 그리고 나서 이제 27% 정도.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내용 설명드렸고 제시 목표가는 일단 달성을 했죠. 한 달 걸려서. 그리고 나서 이제 27에서 여러분들 28% 충분한 이제 수익을 이제 거둘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도 계속 이제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주가 빠질 때마다. 자,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또 빠르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 유리기판이 기술적 반등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노린 구간이고 이 지금 2만 지금 7,500원이죠. 이 부분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가고 나서 한 4일 있다가 급등 나와주면서 요 퍼센테이지가 22% 나왔어요.
이때 이제 올라갔을 때 이거 처리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부터 제가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기술적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 뭐 추세 타고 간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목표가에서 이거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때 이 32,500원이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죠. 정확하게 터치하고 나서 12%더 밀렸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구간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바라면은 무너진다. 예, 이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가이드를 굉장히 자세하게 드려요. 이 종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매수가, 목표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신경 써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그리고 또 방송에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어떤 포인트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당부사항 또는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시리즈로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상세하게 차트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굳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3월 21일 날 이 유진테크인데요. SSD 관련된 그 부분이죠. 오늘 이 SSD 관련돼서 뉴스가 또 나왔어요. 최근에 이 유진테크 많이 밀렸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이 밀렸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 주가 변동이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나서 풍산인데 마지막으로 풍산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조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산 쪽 그리고 또 구리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굉장히 강하게 갔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 변동이 굉장히 높게 나온 그런 종목이고 이 종목도 역시 제가 계속 이제 주가 진행됨에 따라서 단기 고점 가능성 이거를 지금 생방송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출연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주의사항. 그죠? 그럼 방송 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풍산을 매수를 하고 쭉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런 어떤 주의 메시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셨으면은 어땠어요? 이런 어떤 이 하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식은 차트도 중요한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께 차트와 더불어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집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최근 들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오늘의 직구 종목들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중에도 중요한 포인트들 잡아가 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단 참고하시면 자료집도 신청해 볼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또 공부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지지부진했잖아요. 사실 뭐 수익 전환됐다가 금방 또 손실 구간으로 바뀌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그런 시장인데 우리 전문가님과 일찍이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또 강한 종목들을 그렇게 잘 잡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례였을까요?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한 1%까지 이제 그 강세를 좀 보여줬어요. 그게 이제 좀 의아스럽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 한국 증시는 도깨비장이에요. 막 이렇게 좀 장중에도 말을 했어요. 뭐 사실 뭐 저만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다행스러운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아니나 다를까 장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변동폭이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에 잘 치고 가던 종목들이 어떤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모습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뭐 중소형주 위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급등 나왔던 종목들은 우리가 이 종목은 살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가 29% 나온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시로 이 종목이 어떤 추세 이런 어떤 그래프에 의해서 나오거나 물론 뉴스가 나왔겠죠. 그런 거에 의해서 나오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승이 아니라 그 전날에 뭐 최저점 막 이런 데 있죠. 저항대, 이런 지지대, 저항대가 아니라 이 지지대를 강하게 음봉으로 막 돌파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갑자기 이런 곳에서 급등 나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조금 힘들 수 있었던 그 날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밀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조금이라도 손실 만회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장중에 단타 종목, 두 종목, 교육 종목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노브랜드라는 종목이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노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우선 이 노브랜드인데 노브랜드 이 부분 일단은 장중에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 잘 지키셔서 하셨다고 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7% 그냥 여러분들이 단타 수익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내용을 일단 중요하니까 내용을 한번 보고 차트를 설명드릴게요. 자, 노브랜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의류 업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비슷한 신세계의 어떤 그 브랜드가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뭐 자회사 아니냐. 근데 전혀 상관없는 회사예요. 자, 글로벌 브랜드사 하면은 어디가 있느냐면은 갭이라던가 그리고 뭐 콜스 그리고 또 JC페니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북미 쪽으로 해서 북미 의류 업체랑 지금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고 매출 비중이 한 70%까지 연관이 있어요. 거의 북미향 매출이 크다 이런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 노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또는 강점은 뭐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이 의류를 할 때 기획을 하죠. 처음에 뭐든지 이 사업에서는 기획을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기획에서 어디까지 해요? 제조까지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까지 넘어가고. 근데 지금 이 보통은 이 OEM 업체들은 이 기획 같은 경우는 참여를 안 하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갭이라든가 콜스, JC페니 같은 데가 기획을 하고 그리고 외주에다가 이걸 넘겨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다 참여를 해요. 그러면은 부가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기획부터 참여를 했다고 하면은 향후에 이런 갭이라든가 콜스 그리고 JC페니 이런 회사들은 노브랜드랑 이 거래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없겠죠. 왜? 기획부터 다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이 속사정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이미 손발을 다 맞춰놨고 그에 따른 어떤 이 프로세스를 다 맞춰놨는데 이거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매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화되겠죠,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매출이 안정성을 보인다. 이런 이제 흐름들이 노브랜드에서 있어요. 자, 그래서 고객사와 지금 15년에서 벌써 20년 가까이 장기 거래를 유지를 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락인 효과라고 우리가 좀 그럽니다. 그래서 2024년도 실적 보시면은 굉장히 뛰어난 실적을 지금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형 회사다. 성장형 회사. 그래서 2024년도 매출이 예상 매출이 컨센서스가 5,500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지금 280억 해서 무려 성장률이 전년 YOY 기준으로 해서 167%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자신 있게 이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장중 5분봉이에요. 요거 지금 5분봉. 5분봉 보시면은 한 번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제시드린 이 가격이 39,600원에서 39,300원이 39,300원까지는 안 왔어요. 즉 우리는 여기서 잡았어야 돼요. 여기서. 바로 요 시간대. 이거는 지금 최저점이죠. 최저점에서 이제 바로 급등 나왔는데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상장 1일차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상장한 지 뭐 지금 하루, 이틀, 3, 4, 5, 6, 7일 됐어요. 7거래일. 신규 상장이란 말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첫날에 시가종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보세요. 뭐를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끝나진 않고 더 많이 밀려서 끝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밀려서 끝났어요. 이게 지금 이봉이 아니고 이렇게 끝났어요. 굉장히 심할 정도로. 그랬을 때 지금 이 첫날에 나왔던 그 상승 힘 이날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럼 요 힘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인가? 남아 있으면은 지금 추가적으로 주가를 더 트렌드를 상승적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항상 이 양봉이 나왔을 때는 하단에 이 3분의 2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한 35,000원 정도 그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힘이 지금 계속해서 여기까지 와서 힘이 전달됐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깨지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뭐 증시가 미증시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막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첫날 나왔던 힘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일이라든가 내일이 아니죠. 이제 월요일 날 추가적인 이제 급등 나왔을 시에는 이런 이 저항대 있죠. 이런 저항대는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이 노브랜드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는 반대급부적으로 좀 밀릴 수도 있는데 그때 포인트는 어디다 맞추시면 되냐면은 35,000원에다가 맞추시면 돼요. 35,000원. 그렇게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단타를 단기에 장중에 교육 종목을 좀 드려도 이렇게 좀 안전한 종목 위주로 좀 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과도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종목 드렸어요. 두 번째 종목은 뭘 드렸냐면은 선익 시스템인데 이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노브랜드가 처리되고 나서 노브랜드를 이 선익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크게 시세 변동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나오다가 말았는데 일단 이 OLED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한번 이런 곳까지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곳들은 잘 안 깨져요. 이런 곳들은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한번 미는 자리, 이 양봉을 살짝 이렇게 감싸는 이런 느낌 나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장중에 단타 칠 때는 어떤 이 단기 맥점이 돼요. 그 자리에서는 무조건 가요. 무조건. 얼마나 가느냐 그 싸움이지 우리가 보통 꽃놀이패라고 하죠. 꽃놀이패 하는 거예요. 잡으면은 거의 무조건 뭐 몇 %냐 2%가 될 것인가 5%가 될 것인가 또는 10%가 될 것인가 그 싸움이지 이런 자리는 승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가지고 어제는 장중에 아가방 컴퍼니 또 이 종목도 단타 종목을 해서 한 4에서 5% 정도 좀 급등이 좀 나올 수 있었던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고 오늘은 두 종목 그래서 노브랜드 선익 시스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서 함께 공략을 해봤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목들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낼 수만 있다면 시장 대응 걱정 정말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좀 탄탄한 전략들로 종목들도 공략해보고 시장도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직구 종목을 만나봐야 되는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너무 친절하게도 꼭 짚고 가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교육 내용도 한번 마저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선익 시스템은요. 네. 이 OLED 관련돼서 이제 증착 공정 관련해가지고 유망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올라갔을 때 특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 어떤 원형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여기가 돌파되면은 다시 한번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인데 이런 것들은 치면은 고점 돌파를 굉장히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선익 시스템은 이 종목이 간다. 그러면은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 LG이노텍도 아마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팁을 여러 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 좀 스윙 관점으로도 추가적인 설명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이 있는데 오늘의 직구 종목 또 오늘 종목 여러분들이 잘 받아치셔서 또 홈런으로 잘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차트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릴 오늘의 직구 종목인데 누가 봐도 지금은 이거는 지금 상승 추세를 이틀 연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반대적으로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자칫 잘못하면 일단 이 누르는 힘이 아직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에서 좀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재료라든가 기타 어떤 재반상, 고려사항이
고려사항이 탄탄하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반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미끼로 해서 이거는 개털이 될 수가 있어요. 개미털기. 그러면서 이 라인 돌파되면은 이거는 1대1의 비율로 엄청나게 많이 갈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종목 상승 추세 이어타자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 웹툰이 이제 6월 달에 나스닥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착착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 관련해서 제가 설명 좀 자세하게 또 얼마 전에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종목은요. 웹툰 작가를 우리가 이 웹툰을 만드는 이제 스튜디오인데 제작사인데 그럼 작가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작가와의 어떤 그 관계 자체가 프리랜서 그런 계약이 아니라 직고용, 즉 정식적으로 이제 고용을 한 거예요. 그 직고용 시스템. 자, 이렇게 되면은 안정성이 생기겠죠. 안정성.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토리에 대한 안정성. 그죠? 우리 회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애착심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작품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밑에 이제 봄툰이라든가 델리툰, 레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프랑스, 여기는 미국, 그리고 이 봄툰은 한국 해서 글로벌적으로 플랫폼을 다 갖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이미 해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 웹툰을 제작할 때 스토리, 뭐 편집 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디자인 해가지고 뭐 있겠죠.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수직 계열화가 이미 완성이 된 좋은 기업이다. 이제는 실적만 받쳐주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예, 이렇게 이제 웹툰 관련돼서 이렇게 있고 내용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요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 뭐 보시면은 밑에 봄툰이라든가 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수직 계열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좀 종목이 좀 노출이 됐는데 여러분들 예, 좀 그냥 이슈라고 좀 생각하시고 종목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유럽 쪽 그리고 남미 쪽 그리고 이 아시아 쪽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유럽 쪽 이렇게 해서 아까 봤었던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륙별로 해서 지금 이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플랫폼 쪽의 매출이 최근에 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종목이 일단 나왔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거 뭐 궁금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장중에 다음 주에 이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예, 이 가이드를 드릴게요. 그래서 가려서 안 보인다고 하네요. 예, 순간 이것 때문에 당황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포인트가 제가 잡아드리면은 일단 이 웹툰 시장은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 웹툰 시장은 확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장한단 말이야. 그죠? 이 시장에서 그러면은 누가 경쟁력을 갖췄는가? 거기에 대해서 수직 계열화 이거를 갖췄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작가를 직고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글로벌 시장에 그러면은 진출을 해 있는가? 글로벌 시장 이미 9개국에 진출을 해 있다. 플랫폼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이 그 각 플랫폼에서의 이 성과는 어떠한가? 성과. 이렇게 우리가 4가지의 프로세스로 이 종목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결제액이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흑자라든가 이런 부분만 나타나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단기 트렌드는 이 바닥권에서 생뚱맞게 쭉 올라오면서 바닥을 벗어나는 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급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영호 전문가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한 홈런을 보여줄 오늘의 직구 종목까지도 만나봤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종목명이 아니라 정확한 매수 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들 반등에 힘입어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노브랜드 선익 시스템을 통해서 실전 단기 매매 사례들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은 웹툰 관련한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